58년을 산 철물점 주인.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가게 여는 평범한 일상. 그런 아빠를 둔 30살 딸이 오늘 결혼 허락받으러 갑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비싼 가구, 외제차. 하지만 저녁에 돌아온 딸은 울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일에 예비 시아버지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 철물점 주인 집안은 감당이 안 된다고! 웃기는 건 그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20년 전 이 남자를 배신하고 밟고 올라섰던 사람. 그게 바로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직업 듣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2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엽니다. 거기엔 한 장의 명함이, 그리고 그 집안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 건물의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벽지는 오래전에 색이 바랬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낡은 문풍지로도 막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집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이 공간이 김만수와 김지연 부녀에게는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만수는 눈을 뜹니다. 5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만수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냅니다. 관절이 뻐근하지만 이 정도는 익숙한 통증이었죠. 낡은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어제 저녁 설거지를 마친 식탁 위로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만수는 라디오 스위치를 켭니다. 구형 라디오에서 잡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90년대 트로트 멜로디가 작은 집안을 채웁니다. 이 음악이 없으면 아침이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작업복을 입는 동안에도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옵니다. 남색 작업복은 빨아도 때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먼지, 녹물이 섞인 얼룩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죠.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옷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시각 새벽 5시 50분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고 만수는 현관문을 나섭니다.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아직 지연이 자고 있을 테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동네 철물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아직 거리는 어둡고 가끔 지나가는 청소차의 소리만이 새벽을 알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만수는 작업복깃을 세우고 걸어갑니다. 20년 동안 걸어온 이 길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철물점이 보이고 만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철물점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덜컹거리는 쇠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고 만수는 안으로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천천히 밝아지면 진열대 가득 놓인 연장들과 철물들이 빛에 반짝입니다. 만수는 이 가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가게, 벌이는 그저 먹고 사는 정도였죠. 가게 안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진열대를 확인합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할 물건들을 메모하고 어젯밤 들어온 택배 상자들을 정리합니다. 만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6시가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시니까요. 말수가 적은 만수지만 손님들에게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연장을 건네고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가끔은 집까지 배달해주기도 했죠. 동네 사람들은 만수를 믿고 찾았습니다. 비싼 값을 부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했으니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면 만수는 가게 한쪽 작은 공간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딸 지연이 전날 밤 싸준 도시락이었죠. 반찬은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만수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지연이도 회사에서 잘 먹고 있겠지. 만수는 딸을 생각하며 밥을 먹습니다.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는 지연은 출퇴근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죠. 그래도 딸은 항상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손님들이 뜸해집니다. 만수는 가게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동네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었죠. 저녁 6시 만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우고 하루의 매출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문 앞에 지연의 구두가 놓여 있습니다. 벌써 퇴근했구나 싶어 문을 열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지연이 돌아봅니다. 아빠 오셨어요? 응,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만수는 작업복을 벗고 샤워를 하러 갑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들리고 부엌에서는 프라이팬 소리가 들립니다. 30분 후 식탁 위에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 2그릇.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작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일은 많고 시간은 빠르고. 지연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만수는 딸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알아챕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위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약서, 정규직 동료들과의 미묘한 차이. 만수는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딸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요. 밥을 먹다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응? 저 이번 주말에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요. 만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봅니다.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긴장한 듯, 조심스러운 듯,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어디? 인사드리러요. 인사?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혼 허락 받으러 가려고요. 순간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젓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만수는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목이 갑자기 메는 것 같았죠.
딸이 결혼을 한다니 준비는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만났어? 7개월쯤 됐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냐? 네, 저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연은 웃고 있지만 만수는 딸의 눈빛에서 긴장을 읽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불안,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직감이었죠. 28년을 함께 살아온 딸의 표정을 잊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강남에 살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만지작거립니다. 아빠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만수는 그제야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챕니다. 철물점 주인이라는 직업,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삶, 화려하지 않은 배경. 지연은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아빠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걱정되는 마음. 그 복잡한 감정을 만수는 이해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철물점 한다고. 네. 부끄러운 일 아니다. 만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지연의 부드러운 손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손. 그 손에는 2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너를 키웠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만수는 설거지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작은 어깨, 바쁜 손놀림,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언제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저 집안이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지연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죠. 그날 밤 만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엄마 없이 자란 딸, 아빠 하나만 믿고 자란 딸.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을 만수는 함께했습니다. 이제 30살이 된 지연이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만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철물점은 항상 제 시간에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만수의 삶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2층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밤이었죠.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만수는 철물점 문을 조금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오늘 예비시댁에 인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가게는 열어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합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요했죠. 지연아? 대답이 없습니다. 만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을 지나 지연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들어가도 되냐? 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외출복을 입은 채로 화장도 지워지지 않은 채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가 쥐어져 있었죠.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지연 옆에 앉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딸의 표정이, 눈빛이,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으려 했지만 다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만수는 수건을 가져와 조용히 건넵니다. 지연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천천히 말해. 죄송해요, 아빠. 왜 미안해하냐? 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와서 맞이했고 처음에는 웃으며 반겼다고 합니다.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빠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했어? 철물점 하신다고 했죠. 사실대로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집니다. 그때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만수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요즘 세상에 철물점이요? 그것도 남의 가게도 아니고 본인 가게라고요? 만수의 눈빛이 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시집 보내려면 최소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만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손에 느껴집니다. 계속해.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 나왔는데 집안 배경도 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고요. 그 사람은 뭐라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만수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합니다. 부모님 말씀이 다 맞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만 했어요. 지연은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나한테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돈이었어요. 집이었어요. 배경이었어요. 만수는 딸을 안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였죠. 20년 동안 잠재워왔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감춰왔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우, 만수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만수의 오른팔이었고 지금은 중견 건설사의 이사로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야, 나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요. 강남구 삼성동 모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있어. 성은 박씨고 건설 하청이랑 금융 브로커 한다던데.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히 해줘. 소란 피우지 말고. 알겠습니다, 형님. 만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밤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을 바라보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가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죠. 하지만 그때 만수는 달랐습니다. 만수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았고 건설과 유통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당시 만수의 본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만수라는 이름은 나중에 만든 이름이었죠. 본명으로 살던 시절 만수는 중견기업의 실질적 설계자였습니다.
회장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운영한 사람은 만수였습니다.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인력을 관리했고 유통망을 구축하며 납품업체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죠. 그렇게 5년 동안 회사를 키웠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유통망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만수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룬 성과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동업자였습니다. 명의상 회장이었던 그 사람은 만수가 쌓아 올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투자 방향, 인력 배치, 사업 확장 속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만수와 동업자가 마주 앉았을 때였죠. 동업자는 서류 뭉치를 만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네 명의로 처리한 거래 내역일세. 만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탈세. 만수가 한 적 없는 일들이 만수 명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자네가 한 거야. 동업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제안하지. 조용히 사라져. 그럼 이 서류는 묻어주겠네. 제가 왜 사라져야 합니까? 자네가 너무 커졌어. 회사에서 자네 영향력이 나보다 크단 말이야. 만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고발하지. 자네는 감옥 가고 자네 딸은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겠지. 그때 지연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직 엄마가 그리운 나이였죠. 아내는 지연을 낳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수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딸이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아버지가 범죄자 취급받는 것을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만수는 선택했습니다. 사라지기로. 모든 명의를 정리하고 주식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동업자는 만수의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수가 키운 회사는 동업자 혼자만의 것이 되었죠. 만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만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고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묻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그저 철물점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자랐습니다. 가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작은 집에 살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친구들은 큰 집에 살던데. 큰 집보다 따뜻한 집이 좋단다. 만수는 그렇게 대답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만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고 밝게 웃는 것을 보면서 만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딸의 평범한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자신을 평범하게 대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직업이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만수는 명함을 다시 바라봅니다. 색바랜 명함 하지만 여전히 묵직한 이름. 20년 동안 봉인했던 정체가 이제 다시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최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형님, 일단 기본 정보 파악했습니다. 내일 아침 통화 가능하십니까? 만수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새벽 5시에 전화해. 문자를 보내고 만수는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입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만수는 주먹을 쥡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더 냉정한 것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의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약속대로 전화가 옵니다. 만수는 첫 신호에 받습니다. 말해봐. 형님, 그 집안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최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위태롭습니다. 건설 하청 받아서 일하는데 불법 하도급이 많고요. 금융 브로커는 사채업 수준입니다. 계속해. 게다가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형님, 그 집안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확실합니다. 알았다. 자료 정리해도. 형님, 정말 움직이시는 겁니까? 만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합니다. 이제 문 두드릴 시간이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철물점으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가게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만수의 눈빛이, 움직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폭풍이.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 30층 넓은 거실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옵니다. 박재영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55세 건설 하청과 금융 브로커로 돈을 벌어온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외제차 2대, 강남 아파트, 명품으로 가득한 집.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빚이 많았고 사업은 위태로웠으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아들 박민주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아직 변변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부모는 아들이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사업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 계약직에 아버지는 철물점을 한다니. 박재영은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는 더 나은 배경의 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여보, 그 여자한테 연락 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묻습니다. 아니, 없어. 잘 됐네요. 우리 아들한테는 안 맞아요. 부부는 지연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경도 학벌도 집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재영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재영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대출 연장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재영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석 달 전에 연장 승인이 났던 대출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내부 심사 결과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승인 났던 건데요. 상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고 박재영은 당황합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자금이 막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멈춰야 하고 직원 급여도 밀릴 수 있었죠.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재영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건 또 뭐야? 세무조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리된 장부는 아니었습니다. 비자금도 있었고 누락된 수입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사라니. 여보, 세무조사래요. 아내의 얼굴도 하얗게 변합니다. 세무조사? 왜 갑자기? 모르겠어. 이상해. 박재영은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자신을 조사하는지 알 수 없었죠. 사흘 후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일했던 동업자가 증언을 번복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박재영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김 사장, 왜 갑자기 증언을 바꾸는 거요? 미안하오. 나도 살아야 하니까. 우리 10년 넘게 같이 일했잖소. 바람이 바뀌었소. 박 사장, 당신도 조심하시오. 전화가 끊기고 박재영은 주저앉습니다. 동업자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큰 힘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박재영은 거실을 오가며 생각합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뭐가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대출도 세무조사도 동업자 증언도 다 동시에 터졌어. 우연 아니에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박재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오늘은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누가 우리 뒤를 캐고 있어. 누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해. 박재영은 최근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누구와 다툰 일도 없었고 큰 사고를 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일이 터진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박재영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률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박 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세무조사만 해도 문제인데 동업자 증언까지 번복되면 불법 하도급 혐의가 확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 구속도 가능합니다. 박재영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누가 저를 조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박재영은 법률 사무실을 나와 차에 앉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서울 변두리 철물점에서는 만수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핸드폰이 울리고 최진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형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은행, 세무서, 동업자 모두 움직였습니다. 만수는 답장을 보냅니다. 좋아. 다음 단계 준비해. 만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표정은 평온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 두드린 거다. 만수는 중얼거립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대가를. 저녁이 되어 지연이 집에 돌아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딸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아빠는요? 나도 괜찮았지. 지연은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생생했죠.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 노력합니다. 아빠, 저녁 뭐 먹을까요? 네가 좋아하는 거 먹자.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작은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집안을 채웁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만수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지연이 잠든 후 만수는 다시 거실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최진우에게서 또 연락이 와 있습니다. 형님, 박재영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만수는 미소 짓습니다. 차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작이야.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박재영이 밤잠을 설치고 있었고 변두리 다세대 주택에서는 만수가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멀었지만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재영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 통보가 왔고 세무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박재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어느 목요일 오전 박재영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재영 사장님이시죠? 금융감독원입니다. 박재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니.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금융 브로커 업무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 무슨 조사 말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출석하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박재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모자라 이제 금융감독원까지. 무언가 큰 손이 자신을 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영은 금융감독원 조사실로 향합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2명의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박재영을 맞이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재영은 의자에 앉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박 사장님,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금융 브로커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사관은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박재영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 서류들 보시죠. 조사관이 서류를 펼칩니다. 박재영의 눈이 커집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불법 대출 중개 기록, 탈세 증빙 자료,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것이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박재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였죠. 누가 제보했습니까?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서류를 넘깁니다. 페이지마다 박재영의 불법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심지어 통화 내용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상세한 자료를 누가... 그때 조사관이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냅니다. 20년 전 서류였습니다. 박재영이 과거에 관여했던 기업 횡령 사건 자료였죠. 이것도 보십시오. 20년 전 일입니다.
박재영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20년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을 배신하고 밟고 올라섰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사람. 자신은 그 사람의 업적을 훔쳐 성공했죠. 이 사건 재조사 대상입니다. 재조사요? 당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진 사람이죠. 박재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20년 전 자신이 명의를 도용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조사관이 서류를 보며 대답합니다. 김만수. 순간 박재영의 몸이 굳습니다. 김만수. 20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그 사람. 회사를 함께 키웠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쫓았던 사람.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시켰던 사람. 김만수가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을 고발했습니다. 박재영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십니다. 김만수. 그 이름이 20년 만에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박재영은 혼란스럽습니다. 김만수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재영은 답변하지만 대부분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재영은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주차장까지 걸어갑니다. 차에 앉아서도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만수 그가 지연이 아버지였어? 박재영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철물점 주인이 20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아니, 운명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재영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다가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망했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무슨 소리예요? 박재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김만수를 배신했던 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일, 그 사람의 업적을 훔쳤던 일. 아내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지연이 아버지가? 그래, 내가 배신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립니다. 저녁이 되어 박재영은 결심합니다. 아들 민준을 불러 앉힙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지연이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 민준은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요?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박재영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배신을, 죄를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죠. 그냥 안 맞는 것 같다. 빨리 정리해.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이 되어 민주는 지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민준에게서 온 전화에 기대를 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오빠, 왜 연락이 없었어요? 민주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연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부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셔. 왜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제 와서 왜? 민주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일에 지연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라니. 철물점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운 건가? 가난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지연은 전화를 끊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고 베개를 끌어안습니다. 결국 또 돈이야, 또 집안이야. 눈물이 쏟아집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두 번째로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부모님 말에 따라 현실에 굴복해서 지연을 버렸습니다. 지연은 울부짖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이며 웁니다. 아버지가 들을까봐 조심하면서도 참을 수 없는 슬픔이 터져 나옵니다. 그 시각 만수는 철물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물건을 팔고 배달을 다녀왔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최진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형님, 박재영이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만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표정은 평온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만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지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딸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직 모릅니다. 딸이 지금 방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배신을 당했다는 것을. 폭풍은 박재영만 강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왔다. 대답이 없습니다. 만수는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핍니다. 지연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벌써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만수는 거실을 지나 지연의 방문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던 그 소리, 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들어가도 되냐?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손에는 휴지가 가득 쥐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수는 딸 옆에 앉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왜 미안해하냐? 쟤 때문에 아빠가 무시당했어요. 만수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받았던 전화 이야기를 합니다. 민준이 다시 결혼을 거절했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라고 했다는 것. 그 사람이 또 저를 버렸어요. 그래.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박재영이 누군지 알게 된 후로는 이런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많이 벌게요. 네가 왜 그래야 하냐? 만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거실로 나가자. 앉아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거실로 나옵니다. 만수는 지연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만수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지연아. 네, 아빠.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진지한 표정의 아버지를 보며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빠 가난한 거 아니다. 순간 지연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만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년 전 자신이 누구였는지, 중견기업의 실질적 설계자였다는 것, 건설과 유통을 동시에 운영했다는 것, 회사를 키웠지만 동업자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지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럼 왜 철물점을 하세요? 그때 너는 10살이었어. 만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동업자가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싸울 수도 있었지. 변호사 선임하고 증거 모으고 법정에서 다툴 수도 있었어. 그럼 왜 안 하셨어요? 네가 상처받을까 봐. 만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힘들어할 게 뻔했어. 아빠가 범죄자 취급받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보면서 자라야 했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빠는 선택했어. 이름을 바꾸고 사라지기로. 만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김만수라는 이름이 새로 만든 이름이라는 것. 서울 변두리로 이사와서 철물점을 열었다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만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산 건? 네가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만수의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네가 바르게 자라는 게 중요했어. 힘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봤거든. 만수는 눈을 감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빠가 회사 운영할 때 많은 사람을 봤어.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배신하고 양심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빠는 네가 그렇게 자라지 않길 바랐어. 돈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지. 만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숨었어. 조용히 평범하게. 네가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 자랐으면 했어. 지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28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희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버지의 사랑. 아빠 그럼 그동안 힘들지 않았어. 만수는 웃습니다. 너 키우는 게 행복했거든. 네가 웃는 거 보면, 네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지연은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말없이 세게 오랫동안 안습니다. 만수도 딸을 안습니다.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아빠, 나 창피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물점 하는 아빠가, 작은 집에 사는 우리가 한 번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강한 아버지로 있기 위해 울지 않았던 눈물이. 고맙다 그 말 하나면 됐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립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한참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그럼 그 사람 집안이? 내가 배신당했던 사람이야. 지연은 깜짝 놀랍니다. 20년 전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빼앗은 사람. 박재영, 지연이 만났던 예비 시아버지야. 그럼 아빠가 지금.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 사람이 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아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했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확고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만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내 눈물 닦아주는 거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고.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요. 지연아. 만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아빠는 20년 동안 숨어 살았어. 하지만 네가 상처받는 건 참을 수 없어. 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돈으로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지연은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수는 지연에게 과거 이야기를 더 들려줍니다. 회사를 키우던 시절, 동업자를 믿었던 시절, 배신당한 순간, 그리고 지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결심. 지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불안, 민준을 만나면서 가졌던 희망, 그리고 배신당한 아픔. 아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 괜찮아질 거야. 만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네가 웃을 수 있게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밤은 깊어가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8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 오늘 밤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거리는 조용합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의 2층, 낡은 거실에서 부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만수는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만수는 결심합니다. 박재영을 직접 만나기로,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딸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하기로.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냅니다. 20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철물점 주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 거울에 비칩니다. 58세의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20년 전과 같았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정장 입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서. 정장까지 입으시고. 만수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입니다. 오늘 다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조심하세요. 그래. 만수는 집을 나섭니다. 평소처럼 철물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을 탑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만수는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1시간 후 만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섭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비싼 차들. 20년 전 자신도 이런 곳에 살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0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만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30층에 도착해 박재영의 집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박재영의 아내가 나와서 만수를 봅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연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남편 계십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아내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손님이에요. 거실에서 박재영이 나옵니다. 만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댑니다. 김만수, 오랜만이야, 재영아. 만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장도 위세도 없었습니다.
다만 20년의 세월이 만든 무게만 있었죠. 박재영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이 악몽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앉아. 만수가 말합니다. 박재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지만 얼굴은 창백합니다. 20년 전 네가 버린 사람이다. 만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 내가 키운 회사를 빼앗았지. 기억나냐? 죄송합니다. 박재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지난 주말 우리 딸이 너희 집에 왔었어. 박재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철물점 한다고 했더니 표정이 바뀌었다며. 집 한 채도 없냐고,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 만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네가 20년 전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지. 가난으로 재단했지. 박재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만수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우리 딸이 울면서 집에 왔어. 2번이나. 만수는 주먹을 쥡니다. 한 번은 너희 집에서 무시당해서, 또 한 번은 내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아내도 놀라서 남편을 바라봅니다. 55년을 살면서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남편이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만수는 박재영을 내려다봅니다. 나한테 빌 건 없어. 내 딸한테 빌어야지. 네네. 일어나. 박재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섭니다. 만수는 창가로 걸어가 강남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너 2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냐? 죄송합니다. 내가 키운 회사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돈으로 여기 살고 비싼 차 타고 그렇게 살았지. 박재영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속은 썩었더라. 불법 하도급, 비자금 탈세. 내가 다 알아. 형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만수가 돌아서서 박재영을 바라봅니다. 복수 아니야. 박재영은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봅니다. 그럼 딸에게 사과해라. 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지연이한테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을, 가난을 무시한 것을, 딸을 울린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사람 보는 눈부터 다시 배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집안 배경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것. 박재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수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놓습니다. 20년 전 만수의 본명이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 이름 기억하냐? 박재영은 명함을 보고 온몸이 떨립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사람의 진짜 이름, 모든 것을 빼앗았던 사람의 정체. 이 이름으로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형님. 하지만 안 해. 만수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네가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박재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수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나오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나오면, 동업자들 증언 쌓이면 너는 끝이야. 형님, 제발. 내가 한 게 아니야. 만수는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네가 한 짓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거든. 만수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박재영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만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밝습니다. 2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차들이 달립니다. 만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최진우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형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 박재영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 불법 하도급, 비자금, 탈세 의혹. 언론에 다 터졌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 형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 진실이 한 거야. 형님. 진우야, 고맙다. 이제 됐어. 전화를 끊고 만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검색합니다. 박재영 관련 기사가 여러 개 떠 있습니다. 건설업계 비리, 금융 브로커 불법 운영, 세금 탈루.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핸드폰을 끕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재영의 몰락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거짓이 무너지는 것뿐이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엽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지연이 달려와 안깁니다. 다 끝났어.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할 말하고 왔어. 만수는 딸을 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딸의 눈물을 닦아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이들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폭력은 없었습니다. 협박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만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박재영이 숨겨왔던 거짓들이 드러나면서 스스로 무너진 것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익숙한 자신이 보입니다. 철물점 주인 김만수. 그것이 진짜 자신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다세대 주택을 비춥니다. 만수는 철물점 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는 날이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쉬움을 표합니다. 사장님, 정말 가게 닫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일 좀 해보려고요. 섭섭하네요. 20년 넘게 여기 있었는데. 만수는 웃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가게를 닫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립니다. 덜컹거리는 쇠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20년 동안 매일 듣던 소리였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들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연의 표정이 밝습니다. 6개월 전의 슬픔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아빠, 마지막 날이었죠? 응, 다 정리했어. 기분이 어때요? 후련해.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있으니까. 만수는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을 만드는 일이었죠. 과거 자신처럼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최진우와 함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조용히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죠. 화려하게 드러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돕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일? 정규직 전환 제안 받았어요. 정말? 만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빠. 아빠가 힘이 돼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연은 6개월 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중과의 일로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자신감을 얻었죠. 저녁 식사 중에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 사실 회사에 괜찮은 선배 있어요. 만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딸을 바라봅니다. 그래. 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지연이 수줍게 웃습니다.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요. 이번엔 진짜 사람을 보면서요. 만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만수는 미소 짓습니다. 딸이 성장했습니다. 상처를 통해 배웠고 아픔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음악처럼 두 사람의 사랑처럼. 아빠, 저 이제 누굴 만나도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지연이 말합니다. 왜? 내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 아니까요.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 제 아빠니까요.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6개월 전 딸의 눈물을 보며 다짐했던 것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아빠도 네가 자랑스럽다. 아빠, 이제 행복하시죠? 물론이지. 너랑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변두리 동네의 풍경이 붉게 물듭니다. 가난해 보일 수 있는 이 동네가 오늘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며칠 후 만수는 재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합니다. 크지 않은 사무실이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몇 명 채용했고 청년 창업가들의 신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신청서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간절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과거의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었죠. 이 친구들 다음 주에 면접 잡아주세요. 만수는 직원에게 신청서를 건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만수는 웃습니다. 사장이나 형님 같은 호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재단은 첫 창업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31살 청년,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고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만수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20년 전 자신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만수는 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만수와 지연은 함께 시장을 갑니다. 장을 보고 저녁 재료를 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동안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노래였습니다. 아빠, 이 노래 정말 좋아요. 그래, 아빠도 좋아해.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낡은 식탁 위에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빠, 응? 우리 행복하죠? 만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밝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많이. 낡은 식탁 위로 따뜻한 불빛이 내려옵니다. 작은 집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은 넘쳤습니다.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합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울리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켜집니다. 밤이 찾아오고 동네는 조용해집니다. 만수와 지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28년 동안 나눈 말이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들립니다. 함께 아픔을 겪었고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낡은 식탁 위에는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 집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였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습니다. 2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부자로 사는 날들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